네, 안녕하세요. 독서교육론 10분 지도 오늘 발표할 국어교육과 16학번 정강현입니다. 저는 오늘 밑줄치기를 통한 핵심 문장 찾기라는 독서 지도 전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전략을 실제 적용해 본 사례를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적용해 본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서 지도 전략을 먼저 소개할 텐데요.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시문을 독해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밑줄을 칩니다. 이때는 이제 연필로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독해 후에 지도교사에게 독해한 제시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학생이 설명을 하는 거죠. 밑줄 친 문장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하고요. 지도교사는 학생이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독해 정도를 파악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학생은 제시문을 다시 읽으면서 밑줄 친 문장 중 불필요한 문장은 지우고 필요한 문장은 새로 밑줄을 칩니다. 밑줄 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교사에게 수정된 사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교사는 조언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시문을 다시 읽으며 불필요한 밑줄은 지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문장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글의 독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밑줄 친 것을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실제 적용 사례인데요. 3주간 총 이제 6시간씩 지도를 했고 총 4명의 학생에게 지도를 했습니다. 먼저 고3 학생 2명을 지도했는데요. 훈이와 지민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명명을 하겠습니다. 둘 다 국어 3등급 나오는 학생이었고요. 고2 학생의 경우에는 정남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국어가 4등급에서 5등급 정도였고요. 중2 학생, 네, 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국어는 보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중2 학생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이제 지문을 가지고 밑줄치기 전략을 적용해서 독서 지도를 해봤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밑줄이 이제 뭐 동그라미 몇 개 돼 있고 밑줄은 별로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런 모습이 이제 처음 봤을 때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고2 학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문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맨 마지막 문장 이제 밑에 두 번째 줄에 밑줄 친 거 제외하면 거의 이제 밑줄이 없고요. 이게 처음 상태였고 점차 이제 이 밑줄치기 전략을 적용했을 때 이게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수업을 했을 때 모습이었고요.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도 이제 이것도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지도했을 때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물결 표시로 이제 밑줄 친 게 보이는데 이게 약간 핵심 문장을 이걸로 이제 강조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네, 학생이 혼자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독해를 하면서 이렇게 밑줄을 쳐온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네 번째 정도 수업을 했을 때 모습이고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밑줄이 쳐져 있고 문단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보면은 별표 표시도 돼 있어요. 아, 이 문단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죠. 그 다음, 네, 이것 또한 네 번째 정도 지도했을 때 모습이고 지금 보면 또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약간 밑줄이 쳐져 있는 모습, 뭐 동그라미와 네모 이런 것도 돼 있고요. 네, 이것도 고2 학생 그 정남이의 것인데 이게 한 5번째, 6번째 정도 지도했을 때의 글입니다. 지금 보면 물결 표시로 이제 핵심 문장이 이제 밑줄 쳐져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이게 거의 마지막 수업을 했을 때 모습인데 확법과 작문 부분도 한번 그 지문도 이 전략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먼저 표시하고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최종적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고3 학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 남학생 이제 훈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죠. 이게 약간 두 번째에서 세 번 정도 지도했을 때 모습이고 이제 이거는 지민이의 그 여학생의 고3 여학생의 지문인데 네, 이것 또한 두 번째 수업을 할 때 정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한 세 번째 정도 지도했을 때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이제 좀 더 잘 보이죠? 맨 위에 보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빨간색으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밑줄 쳐져 있고, 이것도 보면은 지금 네, 이거 맨 밑에 보면은 뭐래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의 이제 끝날 무렵 수업 지도를 한 모습인데, 이게 되게 이 학생이 뭐래라고 쓴 게, 아, 정말 이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런 어려운 지문 역시도 이렇게 독서 지도를 하면서 좀 스스로 이렇게 밑줄도 쳐보고 하면서 이제 해본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전략을 어떻게 고안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고2,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비문학 영역에서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독해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이제 걸 이제 갖고 왔었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이게 여러 번을 읽어도 독해 정도가 이제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좀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럼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또 제가 이 학생을 6번만 지도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 혼자서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안하다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실제 적용사의 분석을 보면 이제 고3의 경우에는 처음 비문학 독해 시 핵심 문장을 잘 짚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독서 지도를 하면서 위줄치기 독서 지도 전략 적용 이후에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고, 점차 혼자서도 핵심 문장을 잘 찾아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이의 경우에는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고, 지민이의 경우엔 아까 이제 그 모래라는 지문 기억하시죠? 이 어려운 지문들도 스스로 생각해 어려웠던 지문들도 독해 시도하고 이해해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문항도 이제 혼자서 거의 이제 풀기 어려워했었는데 그런 것도 혼자서 풀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고2 학생의 경우에는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됐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와서 문제집을 그 3주 6시간 동안 총 거의 두세 권의 문제집을 거의 끝냈고, 비문학 문제집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독해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첫 시간엔 대부분 독해 정도가 지문의 30%에서 40%에 불과했다면 세 번째 수업 때는 70%, 마지막 수업 때는 90%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항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조차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수업 때는 이렇게 이 문항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다고 이렇게 이 문항에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왜 이러냐? 이렇게 약간 다른 부분을 직접 찾아와서 그 부분만 질문하기도 했었고요. 합법과 작문 영역을 보여드렸듯이 이거에도 지문 독해 적용을 해봤는데, 이 전략을 독해 속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밑줄을 쳤는데 선생님은 왜 이게 아니라고 했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이 학생의 경우에도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사를 분석했을 때 어떤 연령대의 학생에게 적합한가 했을 때 독서 지문의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고1에서 고3 학생에게 특히 효과적인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독해 수준을 가진 학생에게 적합할까? 제 생각에는 중에서 중상 정도의 독해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수준에는 좀 읽는 것조차도 좀 버겁기 때문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어떤 종류의 글에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뭐 비문학 지문, 화법과 작문 영역 둘 다 효과가 있었지만, 뭔가 비문학 영역에서 글이 너무 길고 어려워 보여서 좀 겁부터 먹는 학생들에게는 화법과 작문 영역의 지문에 이걸 적용해 보면서 약간 확장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독해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독해 정도가 부족한 학생, 뭔가 혼자 읽어 나갈 때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한계가 있는 학생에게 좀 이게 전략이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